동업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 주커버그, 마크의 여자친구 에리카는 마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컴퓨터 인재로는 성공하겠지만 널 좋아하지 않았던 여자나 그리워하면서 살게 될 거야 라면서 결별을 고하게 되죠. 마크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상실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언가 몰두할 것이 필요했고 자신의 블로그에 에리카에 대한 험담을 올린 뒤 하버드 여대생들의 외모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기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흥미를 이끌어낸 마크는 친구인 에드와르도 세버린에게 가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고 그 자리에서 동업 관계를 구두로 맺게 됩니다. 에드와르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그 수익 배분에 관하여는 구두로 향후에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이후 위 프로그램이 너무나 성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자 법정에서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수익 배분에 대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들이 수익 배분에 관해서 발생할 상황들을 미리 상세히 언급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영화와 같은 법정 싸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업자 간의 사이가 틀어지고 동업자가 사업체에서 나중에 이탈을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체는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동업관계가 파기되더라도 마크 주커버그가 사업을 무리 없이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동업계약의 체결과 동업계약의 유형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동업계약의 체결과 동업계약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동업계약의 체결. 대부분 동업은 잘 아는 사이에서 논의되거나 최소한 신뢰하는 관계에서 논의되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논의된 부분에 관하여 향후 의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난감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주식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사람은 떠나더라도 회사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을 하면서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동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동업자별 출자 방법 및 출자 금액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출자 대상물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며 출자 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출자일, 출자 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출자일에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정해야 합니다.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 방법과 사업으로 손해나 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 방법을 정하고 동업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에는 지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와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 방법 및 양도 금액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분 양도 시의 손익 분배 및 재산 분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동업체의 해산 시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해산 시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 방법 및 시기, 해산 시 손해나 채무가 있는 경우의 부담 방법입니다.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와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과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기타 동업자 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또는 관할 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 모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창업을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공동 창업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동업계약서는 사업이 잘못되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 해결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든 실패든 사업은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동업자가 아무리 믿을 만한 동료였더라도 단 몇 개월 사이에 서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과 달리 사업 수익이 잘 나지 않거나 부채만 늘어나는 경우에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는 공동사업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공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먼저 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의미하며 공증을 통해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통해 동업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효력을 보다 공적으로 인증받고 싶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역할 분담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동업자들의 직책과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A직위에서 영업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기재하는 식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정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할 수 있는 의무 조항도 규정해야 합니다.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 지분 반환 의무 내지 위약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보통 동업계약서에는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 내용, 그리고 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 동업자의 인적 사항, 동업자 간 출제 방법, 출자 금액,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방안, 동업계약의 종료 시기 및 종료 사유, 종료 시 청산관계와 영업비밀 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는 사업을 함께 시작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핵심 인재이자 향후 회사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파기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는 경우 남은 동업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피하고자 어느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언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탈퇴할 수 있게 하여야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무엇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식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소수 인원으로 시작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업자가 곧 회사의 주요 임원이자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이면서 주주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업자의 의무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먼저 창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퇴사 시의 주식 배분 비율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창업자 간 주식 분배 및 주식 회수의 조건과 관련하여 의무 재직 기간을 명시하고 주식 양도 제한, 제3자에 대한 주식 양도 시 우선 매수권을 규정함으로써 동업자 퇴사 시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지분 구조를 희석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업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주식 지분이라는 경제적인 요소와 연계시킴으로써 함부로 동업자의 의무를 저버리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지분의 일정 비율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 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방식,
지분은 보장하되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여러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결의사항과 보통 결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특별 결의사항에는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가 있으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 설립, 임의 해산과 주주 외의자에 대한 전환 사채 및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 분할, 주식의 할인 발행이 있습니다. 보통 결의사항으로는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결정,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 준비금의 감소,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 배당,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가결 요건은 의결권의 3분의 2이며 보통 결의 가결 요건은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업자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채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결 요건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지분 비율은 얼마일까요? 지분 구조를 결정할 때 우호 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지분 비율을 3분의 2를 초과하여 66.7% 이상 확보하면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만일 66.7%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주주총회 보통 결의 요건을 초과하는 50.1%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는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 등의 소수 주주의 핵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는 향후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지분이라도 3% 이상 부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이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업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 본문에 따라 동업계약 시에 규정한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하지만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민법의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에 의해 동업자가 출자한 동업체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로 합니다. 합유란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 3명의 친구가 모여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1명은 건물, 1명은 현금, 1명은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동업체는 동업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조건이 정하여지고, 만일 계약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에서 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3명의 친구가 모인 동업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될지,
아니면 공동 소유가 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출자 자본이 영업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이 거액의 콘텐츠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출자금은 콘텐츠 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콘텐츠 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동업자 중 한 명은 자본,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사람은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출자 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가 소유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은 상법의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여기서 익명조합이란 상법 제78조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출자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갑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 투자자 을이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아이디어 개발자이자 영업자인 갑은 무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을은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서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조합원이 됩니다.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 재산은 동업자의 공동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상법 제86조의 2에 의해 합자조합이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됩니다. 한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합자회사란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동업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일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종료 사유입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에 의해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2항에는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동업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717조에 의해 그 외에도 조합원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제명을 당한 경우에 동업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종료된 탈퇴조합의 지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민법 제719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료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3항에서는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종료 사유로 당사자의 해지 청구와 법령상 계약 종료 사유에 의해 동업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해지 청구입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해지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법령상 계약 종료 사유입니다.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 후견의 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계약은 종료합니다.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영업 담당 동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만일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료 사유는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종료 사유입니다. 이 경우는 해산에 의하여 동업계약이 종료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합자조합은 해산되며 잔존한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이 종료되거나 탈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업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표시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동업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조 및 제8조 제1항에 의거,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거, 동업자가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 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4항에 의거, 동업자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 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동업계약인 경우입니다. 동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업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오가 인식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애매하게 정하거나 구두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낭패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창업의 기초를 다지는 동업관계이니만큼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업계약의 체결입니다. 동업관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민감한 것은 서로가 신의를 지킬지 여부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주요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분이라는 경제적인 요소와 결부하여 여러 의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 의무 재직기간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설정하거나 퇴사 시 지분 비율의 반환 정도를 결정할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보통 결의 요건을 염두에 두면 유의미한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계약의 유형에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습니다.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는 있는 동업계약에는 출자자본이 영업하는 동업자 소유가 되는 경우와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업자가 제한 능력자이거나 착오가 있는 동업계약, 사기, 강박에 의한 동업계약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기업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식화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비티스푸세는 기업가는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부분으로부터 생산성이 보다 높은 부익으로 올려서 수익을 내는 작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산업화 시대에서 생산성을 중요하게 바라봤던 거죠.
과거 농경사회보다 조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슌페터는 창업의 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신결합과 신사업 방법으로 현상 유지를 흐트러뜨리는 혁신가를 기업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창업을 단순히 기존보다 더 잘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융합과 혁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20세기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며 또 그것을 기회로 이용한다. 혁신은 기업가의 특수한 도구로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변화 유도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한다 라고 기업가를 정의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변화와 혁신으로 창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업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상당 부분 후천적 학습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러한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가를 도박가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기업가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성공 가능성을 보기도 하지만 미래의 위험,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이러한 사람들이 기업가고요. 또한 창업가 혼자의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권한을 위임할 것인가도 기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물론 젊었을 때 하면 훨씬 더 좋긴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관련 산업을 잘 알고 네트워크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이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창업을 위해서 좀 도덕적인 건 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가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도덕적인 원칙들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에 좀 벗어나는 것들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도덕성을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서 피터 드러커나 슌페터 등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결국 기업가들은요, 변화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찾아내서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기업가고요. 또 하나,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혁신은 가주격자고요. 신은 새로 신자거든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내는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는 너무 젊거나 혹은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핑계를 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젊은 친구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해서 무엇인가 경력을 쌓고 여기에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저의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의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가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주말을 보내고 모든 생각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게 되면 나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뒤돌아보면 나이가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 젊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이른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화면은 1900년도에 뉴욕 오번가에서 길거리를 찍었던 사진입니다. 길거리에 마차가 가득한 가운데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120년 전에 마차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기득권을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마차 사업을 접고 자동차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화면은요,
그로부터 13년 후 사진입니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가득한 가운데 마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0점에서 혁신한다는 마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스스로 자기 일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를 튼튼히 설립부터 다른 스타트업 시작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